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후기를 책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농촌은 공동체를 통해서 산다 하편, 농촌 공동체는 안녕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15번째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앞번 방송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농촌은 태생적 조건이 공동체와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때문에 공동체를 잘 활용하면은 따뜻한 돌봄 복지를 이루고 위생적 혁신을 이루고 수기민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이 농촌 공동체는 땅을 살리는 토양 미생물과도 딱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공동체는 농촌 가치를 증식시키고 자원 순환을 이끌고 통합사회를 이끕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농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농촌 공동체의 상황을 냉정히 살펴봐야만 올바른 처방책을 낼 수 있겠죠. 어떤 약초든 내 몸에 맞아야 보약입니다. 때문에 그 약초의 성질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듯이 이 농촌 공동체를 보약으로 쓰려면은 농촌 공동체의 제 성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농촌 공동체는 5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에서부터 불타는 내생적 성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농촌 공동체는 지역 내 자원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협력을 꾸리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원이 돌고 도는 유기성을 띱니다. 농촌 공동체들은 진암철처럼 서로 자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게다가 자원들끼리 돌고 도는 선순환의 힘을 통해서 가치 확장과 생태계를 유지시킵니다. 또한 널리 퍼지고 확장시키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는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만큼 그 필요성을 확장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타 공동체라든가 외부와의 상생적 발전을 꾀하려 합니다. 그리고 민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가 구성원의 상호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운영의 민주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간 평등도 담보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공동체는 지속성을 띱니다. 사안의 단발성이라든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대부분 지속성을 띠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상황에 맞게 실용적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오랫동안 지속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농촌 공동체의 실상을 가감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동체라는 말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공동체를 이 사회주의 노선으로 여기고 빨간 딱지로 붙여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이르러서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이어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이 사회적 경제 정책들이 줄을 이었죠. 또한 일본 마을 만들기를 벤치마킹한 마을 만들기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농촌 공동체 만들기의 본물이 터졌습니다.
어느 군이 200개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다른 군은 300개 또는 500개 공동체를 만들었다면서 공동체 만들기 경쟁을 벌입니다. 이는 외관성으로 보면은 공동체 황금 시대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사업이라는 말이 대유행을 합니다. 지자체 보조사업 따내기 하는 걸 사업한다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최근엔 이 대부분 농촌개발 지원 사업이 이 공동체가 필수 과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주민 5명 이상이 모여서 세무서에 비영리 조직으로 등록만 하면은 공동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공동체를 만들고, 또 한 주민이 2공동체, 저공동체, 3중, 4중, 심지어는 5중으로 참여하는 어깨거리 공동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처럼 농촌에서는 공동체 바람이 불고 있는데 대부분은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요즘 농촌에서는 공모사업이 유행합니다. 중앙,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공모사업이 정신없이 쏟아지니까 아예 공모사업만 사냥하는 전문 공모족들이 생겨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농촌에서 고생하면 농사짓기보다는 공모사업만 잘 따내면은 짭짤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이 노마로 통한다 하듯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공동체로 통합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은 공동체를 참여 주체로 삼고 공동체 활성화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공동체들은 허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2중, 3중 공모사업으로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페이퍼 공동체들입니다. 이러한 공모사업들은 대부분 일회용이어서 사업 따내기 전용 공동체를 양산하는 이런 꼴입니다. 저는 이 사회적 경제를 2010년대를 대표하는 명품 정책으로 꼽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경제 활동은 이 농촌의 매우 큰 활력원입니다. 때문에 이 다음에 사회적 경제 살리기를 따로 잡아서 방송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정책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으로 분류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의미 있게 키우면은 농촌의 사회적 가치가 날개를 달면서 주민 공동체가 크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는 농촌 공동체들을 키우는 텃밭인 셈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의 날개가 꺾여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농촌 사회적 경제체들은 행정의 지원금에만 의지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좀비기업입니다. 이는 예전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를 연상시킵니다. 돈만큼 통화가 되다가 돈이 다 되면 끊기고 다시 돈을 넣으면 통화가 이어지는 그런 모양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이 공동체들을 일굴 텃밭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텃밭의 작물과 같은 공동체들이 온전할 리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들어 마을 만들기 정책이 활기를 띠는데요. 이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중앙의 마을 만들기 정책이 만들어졌고, 농림부, 행안부, 해수부, 문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을 만들기 정책을 정폭시키고 직접 관장해야 할 농촌 지자체들이 이를 거꾸로 집행해버린 겁니다. 많은 농촌 지자체들은 마을 만들기를 옛날의 새마을 사업 같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무상강 만들기, 꽃밭, 둘레길, 물레방아 만들기 같은 것들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큰 마을 만들기에서는 돌담 쌓기라든지 무슨 센터 짓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골 사업으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마을의 특색 있는 경관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본따는 붕업 방식 모방 사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게다가 지자체들은 대부분 마을 만들기를 농촌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농촌 자연마을들은 5, 60년 전에 이미 행정의 말단 조직화되어서 마을의 본질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 텃밭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마을 만들기를 전혀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버린 겁니다. 농촌 공동체들이 나락으로 몰리는 데는 광역지자체들도 한몫을 합니다. 이 광역지자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근린 행정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농촌 공동체는 이 근린 행정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런데 광역지자체들이 기초지자체들 고유 영역을 침범하면서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들이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콩나라 판나라 합니다. 농촌 지자체들 공동체 정책이 중앙 정책 매뉴얼에 휘둘려 있는데 설상가상 광역 지자체들이 초를 치니까 제기를 잃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들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농촌 혁신 사업에도 관여하여서 혁신의 기운을 빼버리곤 합니다. 농촌 공동체 정책이 파행을 거듭한 것은 중앙 정책의 오류가 큰 이유입니다. 2000년대 들어 중앙정부 농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업 일변도 정책에서 농촌 정책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하향식 농촌개발 정책이 상향식으로 중앙주도 방식이 지역주도 방식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일본 농경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상향식 또는 지역주도식이라는 것은 말뿐이고 온전히 중앙주도식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든 마을 만들기든 중앙 매뉴얼에 맞추도록 하고 중앙 정부 지침이 법처럼 행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자원,
지역 사람 중심과 선순환을 추구한다는 내생적 발전이 자꾸 개걸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정책이 농촌 혁신을 바라지 하는 게 아니라 입맛대로 이끌려 하는 겁니다. 마른 장작을 차곡차곡 쌓고 밑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생나무를 쌓아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 지르는 방식입니다. 이런 정책 하에서 농촌 공동체에는 구호일 뿐이고 거짓수장만 깔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치분권 정책도 농촌 공동체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치분권 물꼬가 주민의 삶의 질과 동떨어져서 주민의 자주의식을 떨어뜨리기만 합니다. 농촌 공동체는 사업계획서만 등장하는 허상이 되었고 주민들을 엮어 동원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기반하지 않는 주민자치에는 뿌리 없는 몽당나무일 뿐 유지자치와 관제자치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농촌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공모사업이 공동체를 나락으로 내몰고 사회적 경제가 공동체를 눈멀게 합니다. 마을 만들기가 공동체를 깨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정책이 공동체를 허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상향식과 지역주도는 말뿐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중앙 멋대로판입니다. 주민 없는 자치분권은 공동체를 주민 동원 수단으로 여깁니다. 공동체는 스스로 타면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촛농이 꽂히지 않는 심지는 잠깐 타고 맙니다. 촛불은 심지의 불이 촛농을 서서히 녹여가면서 지속됩니다. 때문에 이젠 농촌 공동체를 살릴 새로운 발상이 요구됩니다. 어두운 주민의 삶을 밝힐 촛불의 답은 내생적 혁신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농촌 자치분권의 희망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둔복마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